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옛날 옛적 조선 영조 임금님 시절의 이야기라오. 우리 조상님들은 말씀하셨더랬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말이 외다. 하지만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평화로운 일상이든 언제든 갑자기 하늘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도 되는 법인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그 무너진 하늘 밑에서도 의외의 보물을 찾을 수 있기도 하는 것이라오. 아니 그뿐이겠소? 때론 그 보물이 반짝이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마음속에 숨은 한 조각 지혜와 양심일 수도 있지 않겠소?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소문난 느림보, 소몰이 강부성 총각의 이야기라오. 이 양반 걸음은 느려도 그 속마음은 누구보다 빠른 것이었지요. 아니 빠르다기보단 제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재주가 남달랐다 할까. 부성이란 이 사람, 마을에선 군뱅이로 통했지만서도 그 느린 걸음걸이 속엔 세상 사는 법을 곱씹는 아주 깊은 마음이 서려 있었소이다. 어찌됐든 조선 영조 23년 강원도 어느 작은 마을 소나무골에서는 이 강부성이라는 자가 소몰이로 살고 있었소. 헌데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군뱅이 부성이라 불렀지요. 그 까닭은 즉슨 소 한 마리 몰고 마을에 들어오는데 해가 중천에서 서산으로 뚝 떨어질 때까지 걸렸으니까 말이 외다. 아이고 부성이, 또 소 몰고 오는데 해 다 저물었구만 그래. 어제도 한나절 걸려 소 한 마리 끌고 오더니 오늘도 또 저 모양이네 그려. 저러다 어디 달 뜨기 전에 집에나 갈 수 있거서. 이에 부성이는 그저 아이, 급할 거 없지라 요. 소도 쉬어 가면서 가야 건강하지. 달이 뜨면 또 그때 가도 되는 법이구 말이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답답해 분통을 터뜨렸다오. 그래도 그렇게 느려 터졌으니까 마누라도 도망을 갔지. 늙어서 혼자 사는 신세가 된 건 누구한테 따질 것도 없어 부린께. 여자도 남자가 너무 굼뜨면 못 견딘다 이 말이오. 부성이 네가 그러니 어디 처녀들이 쳐다나 보겠어? 그러게 말일세. 내 여태 살면서도 우리 마을에서 부성이만큼 굼뜬 사람을 본 적이 없다니까는. 낮에 볕만 따가우면 그늘에 누워 낮잠 자고 비가 온다 하면 소도 안 몰고 하루 종일 집에나 처박혀 있고 말이요. 저러니 돈 한 푼 모으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는가. 소몰이로 하루 한 끼는 먹고 사는 것이 그 아주 용하다니까는. 이렇듯 부성이는 마을에서 유일한 소몰이였건만 그 느린 성격 탓에 사람들의 짜증을 사기가 일쑤였소. 아니, 짜증을 넘어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지. 마을 아이들이 부성 아저씨 달팽이가 아저씨보다 더 빠르대요 라며 놀려댄다 해도 부성이는 그저 껄껄 웃다가 지나칠 뿐이었다오. 이런 식으로 부성이는 전혀 개의치 않았으니 마을 사람들도 그냥 포기를 하는 수밖에. 세상 사는 것이 뭐 그리 급할 것이 있겠느냐는 것. 이것이 바로 부성이의 철학이었으니까 말이 외다. 아니, 철학이라기보단 그저 세상 일이 전부 귀찮기만 해서인지 느리게 사는 척 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속내는 또 아니었을까 싶소. 사람이 너무 빨리 살면 뭐가 보이고서 강물도 천천히 흘러줘야 물고기도 살 수 있는 법인디. 누렁아, 넌 뭐가 좋은지 다 알지? 이런 부성이의 집은 마을 외곽에 있었소이다. 초라하기가 이를 데 없는 초가 삼간이었건만은 그나마도 부성이의 아버지가 남겨준 것이었더지라. 그 아버지도 소몰이였던 터
부성이는 대를 이어 소몰이가 된 것이었지요. 헌데 그 재주는 탁월했었건만 성격이 너무도 느린 탓에 부자가 되기는 글른 것이었소이다. 아니, 부자가 될 생각조차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요. 하루 벌어 밥 한 그릇에 소에겐 풀 한 줌 먹여주고 나니까는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살고 있었더랬지. 아, 그래도 마을에선 부성이 없음 소가 길 잃고 헤맬 거라며 투덜투덜 그를 필요로는 하는 건 또 때마다였소이다. 누렁아, 오늘도 수고 많았어. 저녁밥은 내 많이 줄 테니까 푹 쉬어라. 내일도 우리 아주 천천히 잘 살아야 하니까는. 이날도 부성이는 소를 몰다가 늦은 오후에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소.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어 버렸으니 금방 소나무골의 긴 그림자가 길 위를 덮쳤더랬지요. 부성은 느릿느릿 소를 몰면서도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소이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보세. 느릿느릿하게. 안 느린 것이 얼마나 좋은지 거 누가 알 것소. 나만 아는 이 느릿느릿 해서 좋은 것을. 이라며 말이요. 헌데 갑자기 소가 길가 풀숲에서 뭘 봤는지 순간 멈춰 서는 것이었소이다. 그러더니만은 그 누렁이가 고집스레 코를 킁킁대며 풀숲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겠소. 뭔 일이냐, 누렁아? 뭐 만난 풀이라도 있는 것이오? 부성이는 소가 멈춘 곳을 살펴보았소. 그곳에는 풀숲에 반쯤 묻힌 아주 오래된 항아리 하나가 있는 것이었지요. 겉은 흙으로 덮여 허름했지만서도 묘하게 빛나는 것이 그냥 평범한 물동이는 아닌 듯했소. 이게 뭐지? 누가 이런데 항아리를 버렸을까? 호기심에 항아리를 열어본 부성이는 깜짝 놀랐소이다. 항아리 안에는 반짝이는 은전이 가득한 것이었지요. 아니, 은전뿐이랴? 금빛 나는 동전 수십 개까지 섞여 마치 별빛이 항아리 속에서 춤을 추는 듯 했소이다. 아이고, 이게 웬 돈이냐? 세상에 이리도 많은 돈이 들었다니. 이렇게 놀라워하는 부성이를 마을 사람들도 본 적이 없을 만큼 그리도 빠르게 말하는 것이 처음이었던 것이라. 평소엔 하품하듯 한숨 쉬며 말하던 양반이 아, 글쎄 눈앞에 돈을 보니 혀가 날래지는 것이 아니었겠소. 마을 사람들이 봤다면 부성이가 귀신이라도 들렸나 라 했을 만큼 말이 외다. 누가 여기다 이걸 두고 갔을까? 혹시 도깨비? 아이고, 도깨비 장난 아니오. 부성이는 잠시 동안 고민을 했소이다. 주인을 찾아줘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가져가도 될지. 어느 선비가 잃어버린 돈일지도 모르는 것을 또 혹시 관아의 세금일지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싶은 것이었소. 아님 정말로 도깨비가 부성이를 시험하려고 놓아둔 보물일지도. 헌데 그때 부성의 마음속엔 슬며시 욕심 하나가 고개를 드는 것이었소. 아니, 욕심이라기보다는 평생 가난했던 부성이의 소박한 꿈이 툭 튀어나온 거였어. 이건 하늘이 나에게 준 선물일지 몰라. 이 많은 돈이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을. 더 이상 소몰이로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말이지. 새 집도 짓고 좋은 옷도 사 입고 심지어 마을 처녀들한테 잘 보일 새 신발도 사고. 아니, 어쩌면 마누라까지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하, 부성아, 이제 네 팔자 필 날만 남았구나. 이렇게 부성이는 항아리를 짊어지고 집으로 향했다오. 평소 걸음걸이보다 더 빨라진 건 물론이고 말이요. 돈의 힘이란 이리도 대단한 것이었소이다. 평소엔 소가 풀 뜯는 것도 기다려주던 양반이 항아리를 지고서는
저녁 노을을 뚫고 집으로 달려가다시피 했으니까 말이요. 아니, 달려갔다기보다는 부성이 나름대로 빨리 걷는 것이었다오. 어이구, 무거워라. 하지만 이제 부자가 됐으니 뭐 허리가 삐끗한들 어떻겠는가? 그렇지, 누렁아. 너도 내가 그 새우에 양관 해줄게. 아따 좋은 거. 그리고 난 뒤, 얼마가 지났을까요? 부성이는 항아리에 돈을 세고 또 세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소이다. 초가집 방구석에 항아리를 숨겨두고 밤마다 은전을 꺼내 만지작거리는 것이 얼마나 꿈 같은 일이었겠소? 하나, 둘, 셋. 어이구, 많기도 해라. 이제 나도 양반대접 받겠군 그래. 새 집 짓고 비단 옷 입고 마을 잔치도 열고. 아이고, 신나라. 그래도 양심은 남아있던 터. 부성이는 마음 한구석 불안함도 거부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만을 상상하며 즐거워했소이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그였기에 이런 거금은 꿈에서도 생각지 못한 그런 행운이었지요. 아니, 행운이라기보단 마치 하늘이 부성에게 이제 좀 편히 살 거라 하고 던져준 선물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소이다. 부성은 벌써부터 마을 처녀들이 부성 오라버니 너무 멋지세요 라며 따라올 상상을 하고 있었지요. 옷도 사고 쌀도 많이 사두고 아유 좋은 거. 심지어 장터에서 그 맛난 떡도 실컷 먹을 수가 있겠다. 헌데 이때였소. 갑자기 누군가가 살인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소이다. 쾅, 쾅. 밤이 깊은데 누가 이런 초라한 초가집을 찾는단 말입니까? 부성의 심장은 살짝 내려앉는 것이었소. 누구시오? 이 오밤중에. 문 좀 열어주시오. 좀 급한 일이다. 거기 강부성 어른 계시지 않소? 이에 부성이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중년 사내가 서 있는 것이었소.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 찬 채 허리띠엔 번쩍이는 칼까지 차고 있었소이다. 이 사내는 곧 홍상옥이라 자신을 소개하며 다짜고짜 말을 쏟아내는 것이었소. 여기 사는 분이 강부성 어른이라 들었건만은. 제 이름은 홍상옥이라 하옵니다. 며칠 전 이 근처에서 은전이 든 항아리를 잃어버렸는데 말이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싶어 여기까지 찾아왔다 안 합니까? 제발 솔직히 답해 주시오. 항아리라고요? 그게 대체 뭔지. 항아리가 뭐냐는 말의 순간 홍상옥이 말을 잃는 것이었소. 헌데 그러다가는 아, 그 항아리란 것이 조상님께 제사 지낼 돈이 든 항아리였소이다. 제사가 내일인데 그 돈을 찾지 못하면 어찌해야 할지. 이 근방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 이 마을의 모든 집을 다 찾아다니는 중이라오. 부성 어르신 혹시 뭐 아는 것이 없으신지요? 이에 부성의 마음은 복잡한 것이었소. 그 항아리를 받다 하여 돈을 다 돌려줘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 그냥 돌려보내야 할지. 부성은 자신이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는 사실이 억울할 뿐이었소이다. 이제 막 찾아온 행운이건만 어찌 그걸 놓쳐야 마땅할지 부성의 머릿속은 그저 온갖 생각으로 엉켜버린 것이었다오. 근데 이 양반 정말 주인 맞을까? 혹시 날 떠보려는 건 아닐지도 싶은데. 그것도 아니라면 도깨비가 사람으로 변해서 날 골탕 먹이려는 건 아닌가? 라며 말이 외다. 글쎄요. 그런 건 못 본 것 같은데 말이요. 그냥 다른 데서 찾으시는 편이. 아, 그러신가요? 근데 이 집에서 그 은전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해서 말이오. 어째 은전 냄새가 그리 강하지 않을 것 같아도 말입니다.
제가 평소 그 은전 냄새를 맡아왔던 터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은전이 무슨 고등어구이도 아니고. 아, 그렇긴 하지요. 그럼 어쨌든지 간에 제 항아리를 누군가 주었다면은 반드시 관아에 알려 처벌받도록 할 것이요. 도둑질은 엄히 다스려야 할 중죄니까 말이외다. 부성 어르신도 이 점 명심하고 널리 전파해 주시오. 라는 말을 남기며 자리를 뜨는 홍상옥이었소. 이에 부성이는 한없이 더 불안해지는 것이었지요. 이에 방 안으로 들어온 그는 항아리를 숨겨둔 방바닥을 계속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소이다. 아니, 한숨이 아니라 거의 신음소리에 가까운 것이었소. 평소엔 느리면서 태평하기까지 했던 양반이 이제는 방바닥을 내려보며 머리를 쥐어뜯었지요. 어떡한담? 돌려줘야 마땅한 것을. 하지만 이제 막 부자가 될 상황인데. 아, 하늘님이시오. 왜 저한테 또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이날 밤 부성이는 한잠도 이루질 못했소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마음속에선 욕심과 양심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으니까 말이오. 한쪽에선 이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해 라며 외쳐대고, 또 다른 쪽에선 남의 것을 탐내면 도깨비가 잡아간다 라며 양심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이었소. 부성의 초가집은 그야말로 마음속 전쟁터가 된 것이었지요. 그러다 결국 날이 밝자 부성이는 밤새 고민하던 와중 한 가지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지요. 아니, 결심이라기보단 그 느린 머리로 생각을 느릿느릿 하다 보니 어느 한순간 글쎄 그 복잡했던 것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었소. 곰곰이 생각을 오래 끈 덕분에 얻은 깨달음인 것이었지. 부성이 비록 굼뜨고 게으른 소몰이였건만 그 마음만큼은 아주 맑은 샘물 같은 것이으니까 말이외다.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내 것이 아니라면 가져선 안 되겠지. 도깨비도 이런 내 마음을 보고 있을 테니까 말이오. 부성이는 항아리를 꺼내 자루에다 담기 시작하는 것이었소. 그리고는 곧장 마을로 향하는 것이었지요. 제 아무리 게으르고 느린 부성이었다지만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마음은 그래도 때맞춰 빠르게 올라오는 것이었소이다. 아니, 그보단 도둑질하다 관아에 끌려가면 어쩌나 하는 겁도 좀 있었을까 싶소. 부성도 사람이었던 것이 있으니 오늘만큼은 빨리 걸어야 쓰겄다. 누렁아, 너도 내 맘 알 것지? 이내 아침이 되어 마을에 도착한 부성은 먼저 그 마을 이장을 찾아갔소이다. 이장은 마을에서 제일 덕망 높은 어르신이었기에 부성의 입장에선 그나마 믿을만 한 것이었지요. 아니, 부성이, 이 일은 아침에 무슨 일인가? 그리고 그 항아리는 또 무엇인겨? 아, 이장님, 이 항아리 어제 길에서 주운 것인데 말입니다. 그 주인을 좀 찾아주고 싶어서 말이지요. 그래. 근데 이건 은전이 아니더냐? 아니, 금빛 동전까지 섞여 있구만. 이걸 어디서 주웠다고? 아이고, 느려 터진 네가 어쩌다 이런 보물을 다 찾은 것이요? 아, 찾은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소몰고 오다가 그만. 그 길 옆 풀숲 있지 않습니까요? 누렁이가 거기서 멈춰서길래 그냥 찾았더랬지요. 그러고 보니까는 어젯밤 어떤 양반이 와서 잃어버린 항아리 얘기를 하던데 말이지. 홍상옥이라 했던가? 혹시 그 사람을 너도 만난 것이냐? 아, 네. 홍상옥이란 사람 제 집에도 왔는데 말이지요. 그 칼을 차고 와서는 좀 무섭긴 했는데
아니 근데 어째 넌 그때 돌려주지 않고서는 지금 나한테 가져온 것이드냐? 설마 너도 욕심이 났던 것이요? 아, 처음엔 좀 욕심이 나긴 했었는데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보니까는 이 돈이면 새 삶을 살 수도 있을 줄 알았더랬지요. 하지만 밤새 생각해보니 내 것이 아닌 걸 갖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이장은 부성의 솔직함에 감동했소이다. 비록 느리고 게을러 보이기만 한 사람이었건만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한 부성이가 놀라울 따름이었지요. 보성아, 네가 이렇게 정직할 줄은 몰랐구나. 다들 너가 게으르다 걱정했거늘 이런 훌륭한 마음씨를 갖고 있었다니. 마을 사람들도 이걸 알면 다들 입을 떡 벌릴 게야. 보성아, 너 진짜 대단하구나. 전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도깨비한테 혼날까봐 그런 것도 좀 있고 말이요. 이에 이장은 껄껄 웃으며 부성의 어깨를 두드렸소이다. 그리고는 부성이와 함께 항아리를 관아로 가져가기로 했소이다. 이에 이장과 부성이로부터 항아리를 전해받은 관아의 현감은 직접 이 일을 조사하기 시작했소. 현감은 마을에서 아주 공정하고 훌륭한 인물로 손꼽히는 자였기에 눈썹은 짙고 수염은 곰처럼 헝클어졌더랬지만 한번 눈초리를 주면 도깨비도 꼬리 내릴 기세였더랬지요. 그래, 이 항아리를 네가 주었다고. 강부성, 너 말이다. 소머리로 하루 벌어 한 끼 먹는 양반이 어찌 이런 보물을 줍고도 그냥 가져왔단 말이냐. 내 날이 전 그냥 겁이 나서 어쨌거나 이건 분명 상당한 재물이로구나. 은전에 금빛 동전까지 섞여 있으니 보통 금액이 아닌 것을. 네가 이걸 가져오지도 않고 숨겨두었다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너의 정직한 마음씨가 정말 가상하구나. 부성아, 네가 군뱅이라 불린단 소문은 들었건만 어째 이건 군뱅이라면 하지 못할 정말 대단한 일이야. 헌데 이때였소. 갑자기 관아 문이 벌컥 열리더니만 홍상옥이 들어오는 것이었소이다. 비단옷을 휘날리며 들어온 그의 얼굴엔 기쁨과 다급함이 뒤섞여 있는 것이었지요. 제 항아리를 찾아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요, 나리. 이 은전이 없었으면 저희 조상님 제사도 못 지낼 뻔했다 안 합니까? 아니 그럼 자네가 이 항아리의 주인이란 말인가?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데? 이런 큰 돈은 아무나 주인이라 우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거늘. 그 항아리 바닥에 제 조상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요. 홍대감, 이 세 글자가 말입니다. 나리, 얼른 한번 살펴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요. 이에 현감이 항아리 바닥을 살펴보니까는 정말로 홍대감이란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었소. 이에 관아에 있던 이들은 모두 오호 하며 감탄을 했더랬지. 부성만 덜덜 떨며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소이다. 그렇구만. 확실히 자네 항아리인 듯 하긴언데. 예, 감사합니다요. 이제 조상님 제사를 잘 치룰 수 있겠습니다. 이 은전이 없었다면 아주 집안 망신이었을 겁니다요. 그러나 현감은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 것이었소. 그 양반 눈썰미가 예사롭지 않았건만 항아리를 다시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군. 이 항아리 안에 든 돈이 상당히 많은데 어째 제사를 위한 돈치고는 너무 과하단 생각이 들지 않나. 제사에 금빛 동전까지 필요한 이유는 없을 듯 싶은데. 홍상옥, 솔직히 말해보게. 아, 그건 말입니다. 제사뿐만 아니라 제 사업 자금도 함께 있던 터 있어서
제가 그 장사를 하러 가던 중이었는데 말이지요. 그러니 나리, 그건 별일이 아니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그렇게 중요한 돈을 항아리에 넣어놓고 길가에 두었단 말인가? 상인이라면은 이런 재물을 허술히 다룰 리가 없을 텐데. 그것은 도적대를 만나 급히 숨기느라 제가 돌아와 찾으려 했는데 어디다 숨겼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요. 사람 일에 실수도 있는 법이니까 말입니다. 현감은 점점 더 의심이 올라오는 것이었어. 홍상욱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으니까 말이외다. 마치 부성이가 소몰이 하다 낮잠 자는 핑계를 대는 것처럼 말끝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이 죄다 보이는 것이었어. 이에 현감은 눈을 가늘게 뜬 채로 홍상욱을 노려봤더랬지. 그리고는 현감이 더 자세히 조사하려는 순간 관아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이었어. 이번에는 관군들이 한 사람을 끌고 들어오는 것이었소이다. 그 사내는 얼굴이 까맣게 그을리고 옷은 너덜너덜한 것이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인물인 것이었어. 나리, 이 차를 길에서 붙잡았습니다요. 도망가는 모습이 수상하여 조사를 해보니 관아의 세금을 훔친 도둑이었습니다요. 오호라. 그렇다면 며칠 전 사라진 세금 은자들을 이 차가 훔쳐간 것이었단 말이냐? 어째 말해보아라, 이 도둑놈아. 날이 살려주시오. 세금을 훔치긴 했다지만 그 돈을 항아리에 넣어두었다가 잃어버렸소이다. 이 소리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홍상욱을 향하는 것이었지요. 이에 홍상욱의 얼굴은 금세 창백해지는 것이었소이다. 아니 창백했기보단 마치 도깨비에게 혼쭐 난 사람처럼 땀을 줄줄 흘려대며 떨고 있는 것이었어. 관아하는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지요. 홍상욱, 자네가 설명할 것이 있지 않은가? 이 항아리는 관아의 세금을 담은 것이었군 그래. 어째 자네도 저 도둑과 한패였던 것인가? 아니 그것이 저는 나으리 오해십니다요. 제가 어찌 그런 일을. 홍상욱은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실토했더랬지요. 겁먹고 주저앉아 울며 불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요. 저는 그 도둑이 훔친 세금의 일부를 받기로 했습니다요. 그가 항아리를 어디에 숨겼는지 알려주었더랬지만 제가 먼저 가서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요. 제 욕심이 그만. 그러니 나리 살려만 주시옵소서. 이런 불안당 같은 놈들. 자네도 도둑질에 가담한 죄로 엄중히 다스리겠노라. 관군들아, 이 자를 당장 묶어라. 홍상욱은 결국 관군들에게 끌려갔소이다. 비단옷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날이 한 번만 봐주시오. 라며 울부짖었지만 현감의 귀엔 들리지 않는 것이었소. 그리고 현감은 부성을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그 엄했던 눈빛 속엔 따뜻함이 섞여 있는 것이었소이다. 강부성,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세금은 영영 찾지 못했을 것이네. 자네의 정직함이 큰 공을 세운 것이오. 군뱅이라 불리던 자네가 오늘은 마을의 영웅이 된 셈이구만 그래. 현감은 느려터진 부성을 칭찬하며 그 솔직한 마음이 마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큰 상을 내리는 것이었소. 강부성, 이 세금 중 10분의 1을 자네에게 상으로 내리겠소이다. 정당한 보상이니 마음 편히 받길 바라오. 자, 그럼 오늘부로 군뱅이 소린 그만 듣고 당당히 제 힘껏 잘 살아가거라. 이에 부성은 얼떨떨한 얼굴로 관아를 나왔소이다. 그의 손엔 은전이 든 큰 자루가 들려 있었지요. 부성이는 사람들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집으로 돌아왔소이다.
쑥스러워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말이요. 부성이는 평소엔 마을 사람들 놀림에도 껄껄 웃던 양반이었건만 이날만큼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었지요. 어찌됐든 부성이는 상금을 세며 또 며칠을 보냈소이다. 허나 그랬다 보니 기쁨보다는 불안함이 더 큰 것이었지요. 큰돈을 손에 쥐었건만 마을 사람들의 곁눈질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었소.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써야 좋을까? 너무 많아서 오히려 문제네. 역시나 부성 자신의 문제는 돈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소. 소몰이가 갑자기 이런 큰 돈을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분명 수군될 것이 뻔했으니까 말이 외다. 부성은 새 옷 한 벌 사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쌀 한 가마 사면 또 뭐라 할까? 라며 걱정만 늘어가는 것이었소. 하지만 부성이는 과감히 새로 산 옷을 입고 장터에 나갔소이다. 관아에서 받은 상금으로 산 새 무명옷, 그거 하나만 입었을 뿐인데 마을 처녀들이 부성 아저씨 오늘 좀 멋지시네? 라며 쳐다보는 것이었지요. 이에 부성은 쑥스러워하며 머리만 긁었소이다. 어찌됐든 부성이는 그 느린 성격대로 차분하게 그리고 또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갔다 하오. 그럼 여기까지. 행동이 굼뜨고 느리더라도 그 속에 맑은 생각과 정신이 깃들어 있으면 말이 외다. 그런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어느새 하늘도 열리고 보물 또한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것을. 여러분도 보물을 넘어 마음속 따뜻한 지혜까지 얻으셨길 바라면서 천천히 가는 인생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요. 그럼 복받아 마땅한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